배럴당 200달러의 유가, 중동의 또 다른 해협 봉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주부터 미국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발의를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이란이 바로 이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나가는 모든 해상 경로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에너지 공급이 모두에게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여러분이 우리를 봉쇄로 숨막히게 한다면 우리도 모두를, 즉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숨막히게 하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맞서 자신의 가장 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 발전소, 그리고 이란 자체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왜 이 지역의 모든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이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그 결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산업에 어떤 공격을 준비 중이며 왜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바로 지금 가격과 선박운항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란이 아르무즈 해협을 공식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전쟁 전까지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악행이 끝날 때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다시 한번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은 봉쇄의 말이 아닌 위협으로 대응했고 이에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다른 수출 통로를 직접적으로 봉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 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는 봉쇄될 경우 실제로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두 번째 해협이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것이 이란이 짜놓은 구도의 핵심입니다. 이란 자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직접 닿을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직접적으로 그곳을 봉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란의 동맹들이 잘 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 이들은 그 해협 바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미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동의 고위 관계자가 월요일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계속 폭격한다면 이 단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예멘 관리가 이러한 조치가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달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현재 배럴당 가격은 약 85달러입니다. 그리고 100달러를 넘는 가격은 전 세계 모든 주유소에서, 물론 미국 주유소도 포함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수준입니다. 즉, 후티들이 전 세계 휘발유 가격을 좌우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 전쟁에서 최후의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바로 이것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을 정말 지옥처럼 만드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로 엮여 있는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페르시아만 석유 물량의 절반이 막히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월 28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20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우회하여 홍해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대양으로 나가려면 바로 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데 후티는 이란의 대리 세력입니다. 즉, 이란은 두 출구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예비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이 두 곳을 통해 지금 사우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중 하나입니다. 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 이것은 가장 큰 시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가는 우회 경로가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하루에 약 600만 배럴의 추가 물량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과 강력한 미군 항공기의 지원 아래에서도 이 항구를 열어두지 못했습니다. 유조선 선장들은 단순히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모두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사르 알라라는 후티 운동의 정치국 위원인 모하메드 알 파라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란과의 작전 동맹 하에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입니다. 즉 이란과 후티가 세계 무역의 핵심인 두 해협을 동시에 봉쇄한 준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홍해 남쪽 입구마저 함락된다면 수에즈 운하도 위협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해협이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석유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의 절반 가까이가 마비되는 것이고 석유뿐만 아니라 식량 운송에도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운송됩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해서 또 12%의 석유가 운송되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는 전 세계 석유의 5%가 더 운송됩니다. 결국 전 세계 석유 공급의 거의 절반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이미 나흘 밤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참고로 마지막 공격은 7시간 동안 이어지며 호르무즈 주변의 수십 개 군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이란의 전기를 끊고 교통망과 물류를 차단해 나라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양측 모두 이를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요. 이란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임의 인질이 되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이고,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 석유 쇼크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께 언론인 필립 고든의 훌륭한 인용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각 단어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스스로를 몰아넣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필립 고든의 인용구입니다. 만약 현재의 대립이 각 진영이 상대방이 반드시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나마 반쯤은 다행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란은 아마도 트럼프의 전적과 그가 미국 경제에,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입힐 수 있는 피해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란이 곧 양보할 것이라고는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훨씬 더 위험한 군사적 긴장 고조의 길로 이끌 수 있고, 물론 이란의 맞대응 고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각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입 외에도 이란은 자신이 언제든지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과 권위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레바논, 핵 문제, 억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주민들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트럼프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순간에도 양측은 서로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로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의 5째 함대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란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쿠웨이트 미나 압둘라 항구에 있는 물류시설에 불을 지르고 파괴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르단의 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라고 불리는 곳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공기 경납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전쟁 소용돌이 확장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 미국의 일부 공격이
요르단 영토에 있는 기지에서 직접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란은 사실상 요르단도 공범으로 지목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방공망은 수요일 아침 이란 쪽에서 요르단 영공으로 날아온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격추시켰습니다. 즉, 전쟁의 소용돌이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뿐 아니라 바레인과 쿠웨이트, 카타르도 끌려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오만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은 요르단까지도 전쟁의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즉,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이틀 동안 11%나 급등했습니다. 일요일부터 계산하면 15% 이상 올랐습니다. 화요일에는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이 한때 8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원유 가격은 이미 약 4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아직 봉쇄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거의 4.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는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20% 통행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제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보세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비판이 쏟아지자 화요일에 이 아이디어를 철회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 발 물러선 셈이죠. 그리고 아무런 증거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20의 통행세 대신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어떤 투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 협정을 성사시켰다고 했죠.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1년이 지나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20의 통행세는 도입하지 않겠다. 투자 협정을 이끌어내겠다. 아니, 이미 그걸 성사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이미 수조 달러 투자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군주국들은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버나요? 이미 합의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다들 그냥 넘어가죠. 트럼프가 모두를 이긴 이유 보이시죠? 20의 통행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러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아니, 우리 차라리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크치마가 말했듯이 이건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꾼 거예요. 오늘은 해협을 장악하고 통과하는데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위협하다가 내일은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갈팡질팡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시장이 이 사람이 1시간 뒤에 무엇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시장은 더 패닉에 빠집니다. 한편 그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항상 해상교통을 추적하는 CPLER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단 2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유조선 중 한 척은 기류에 폭발한 후 결국 침몰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완전히 열려있다고 말하는 그 해협은 사실상 죽어있고 모두 지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정리하자면 솔직히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세계는 매우 위험한 경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로 궁지에 몰린 이란은 배수진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두 곳을 동시에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전 세계 석유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절박합니다. 이란인들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침몰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 전 지구가 함께 침몰합시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이란의 전기를 끊고 다리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방안의 어른이 없습니다. 멈추자고, 잠깐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이 있고 그 이란이 후티와 전 지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그는 하루 만에 해협을 점령하고 20%의 부과금을 매기고 다시 마음을 바꾸고 발전소를 위협했다가 또 투자를 모으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가 허세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트럼프 사이에는 바다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유조선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 육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식량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해협들을 통해 곡물도 운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참.